그다음에 지구의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했죠. 지구 단위의 내용이라는 게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어디를 이쁘게 개발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쁘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구 단위라는 것은 어떻게 이쁘게 할지 그 이쁘지는 방법을 만드는 게 지구 단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구 단위기는 두 개가 있습니다. 뭐 하는 관계? 지정하는 관계. 또 뭐 하는 관계? 계획 만드는 관계. 지정한다는 것은 어디를 이쁘게 할지. 그 다음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쁘게 할지. 이쁘지는 방법입니다. 볼게요. 내용 한번 볼까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 단위의 목적이 뭔데요? 그렇지. 토종의 합리화, 기능, 정진, 미관, 개선, 양환, 생활환경 확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이쁘게 개발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의미를 자꾸 보면서 글자를 읽으면서 의미 해석을 하면서 읽으면 그 책의 내용들이 쉽게 전달될 수 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어디로 여러분들이 분출이 될 거냐면 시험장에서 실력으로 문제를 푸는 능력으로 속도, 정확도로 다시 분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의 목적, 이뻐지는 거죠. 그죠? 이뻐지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 안에는, 즉, 이뻐지는 방법 안에는 다음 사항 중 상과 오를 포함한 둘 이상은 반드시 뭐 된다?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이뻐지는 방법에서 뭐하고 뭐는 반드시 들어오래요. 3하고 5입니다. 요 두 개는 꼭 들어오래요. 3, 5, 동글동글, 별표. 동글동글가 힘들어요. 별표. 중요하다. 3과 5는 꼭 들어야 되는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시험이 잘 냅니다. 다음 중 지구 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래 나오거든요. 두 개부터 갈게요. 자, 기반 시설의 설치가 아니고요. 배치나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의 가능성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용기로 외웁니다. 용기. 용도 제한의 용, 기반 시설의 기 이래가지고 용기 두 개는 꼭 들어야 돼요. 근데 지문으로 꺼내면요, 이게 몇 개냐면요. 여러분 실험 한번 보실래요? 지문으로 끄집어내면 몇 개를 끄집어내면 7개를 끄집어냅니다. 시험에 실제로 나온 거예요. 다음 중 지구 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용도 제한, 2번 건폐율, 3번 용적률, 4번 기반 시설의 배치, 5번 규모, 그죠? 건물 높이의 최고 한도, 그 다음에 최저 한도, 7개 아닙니까? 지문으로 끄집어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외우는 방법 쉬워요. 자, 용기에서 그 용도 제한이죠. 그 다음에 건폐율이죠. 그 다음에 용적률을 규제하면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자, 근데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이죠.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이 용도 제한, 건축 제한이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의 설치가 아니고 배치나 규모를 새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개의, 그죠? 지구 단위에서 반드시 포함되어 이렇게 뭐라고요? 용기. 두 개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나머지는 몰라도 된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분하거나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뭐하고 뭐를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 할 수 있다? 세분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뭐는 못 하는데? 지정은 뭐네요? 최초 지정은 못 하는데 지정된 것을 나누든지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안에서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을, 그죠? 대체하는 것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배치나 규모. 그 다음에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가로 구역이라고 부르거든요. 계획적 개발 정비를 위해서 구획된 토지 규모나 조성 계획을 새로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건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걸 줄여가지고 배형색선 이래 불러요. 배형색선,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그 다음에 환경이나 경관계획 이런 등등을 지구 단위 계획에 넣어가지고 새로이 이뻐지는 방법으로 새로운 변화를 줄 수가 있다. 근데 요 중에서 반드시 들어야 될 게 뭐가 들어야 된다고요? 용기. 용이 뭔데? 용도 제한, 또 건폐율, 또 용적률을 제한하면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가 배긴다. 기, 반시설의 배치나 규모에 관한 내용이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구 단위계획의 목적을 위해서 행위를 제한할까요? 아니면 행위를 완화시켜 줄까요? 응? 행위를 제한할까요? 완화시켜 줄까요? 행위를 제한할까? 완화시켜 줄까? 응? 그죠? 자, 10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좀 오해를 좀 풀고 갈게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여기 지금 법규정이 완화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법규정을 완화한다, 강화한다? 완화한다. 라는 규정밖에 없다 보니까 완화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옛날에, 우리가 어떤 문제집,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이상한 문제집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서는 행위 제한에 완화만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거든요. 행위 제한에 규제가 많을까요? 완화가 많을까요? 규제가 더 많아요. 근데 규제를 전부 다 언급할 수는 없다. 규제는, 규제의 종류가 몇 개냐면 1328개요. 완화가 몇 개 되냐면 9개요. 어떻게? 9개를 외울래? 1328개를 외울래?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면요. 완화를 제외한, 완화 9개를 하십니다. 9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 하겠다? 행위를 뭐 하겠다? 규제하겠다. 이 말입니다. 규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화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다 언급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 한다? 규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법조문에 완화만 있다 보니까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이상한 문제, 요즘은 그런 문제들이 별로 없는데, 아직까지도 있더라고, 있기는. 근데, 그런 이상한 문제 보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법조문에 완화만 있으니까 행위자는 완화만 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지구 단위 계획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토리니라고, 산토리니. 산토리니에서 지붕 색깔은 무슨 색으로 해라? 파란색으로 해라. 라고, 그게 완화야, 규제야. 그러니까 규제를 하다 보니까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죠. 그러니까 채찍만 휘두르는 게 아니고 뭐도 준다? 당근도 같이 주는 거예요.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완화만 있지만은 여기 있지 않은 것은 완화를 제한 나머지는 뭐 한다? 규제한다. 이러죠. 그래서 완화 규정이 총 몇 개가 되냐면 9개가 돼요. 9개. 9개가 되는데 국토계획법에서 완화되는 게 3개예요. 국토계획법 규정에서 완화되는 게 국계법 행위제한이 몇 개냐면요. 행위제한이 몇 개냐면 1300개거든요. 1300개 행위제한 중에서 몇 개만 풀어준다? 3개를 풀어줘요. 3개. 그리고 건축법 행위제한이 2635개인데 그 중에서 5개를 풀어줘요. 그리고 주차장법상 행위제한이 356개인데 그 중에서 딸랑 1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국계법 몇 개? 3개. 그 다음에 건축법 5개, 그 다음에 주차장법상 10개 규정을 완화시켜준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또 갈게. 잊어먹으니까. 자, 다시. 자, 지정했어.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야 돼? 계획이 들어야 돼, 계획. 자,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안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게 몇 개 있다고 했어요? 그죠? 뭐라고요? 용, 기. 이 2개는 꼭 들어야 돼요. 용이 뭔데요? 건물의 용도 제한, 또 건폐율, 또 용적률을 제한하면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가 제한된다. 이렇게 딱 연결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는 뭐예요? 기반시설의 배치나 규모. 그 다음에 지구 단위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1과 2는 반드시 이제 용기 2개는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그죠? 나머지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정은 못 합니다. 근데 지정된 게 있으면 3번 하거나 말 수 있다.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의 배형 색선,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을 새로 정하고요. 환경이나 경관계획을 새로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처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가지고 토지용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때로는 행위를 제한합니까? 행위를 완화시켜 줍니까? 둘 다. 행위를 제한합니까? 완화시켜 줍니까? 를 하는데, 그죠? 행위 제한이, 그죠? 1800개라고. 그래서 완화되는 거 몇 개? 3개, 9개를 기억하면 되는데, 그 9개가 국토계획법에서 완화되는 게 몇 개? 3개. 건축법 행위 제한 2600개 중에서 완화되는 거 몇 개? 5개. 그 다음에
주차장법상 360개 행위 제한 중에서 완화되는 거 몇 개? 한 개가 있는데 이게 시험에서 출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있는 수백 개 행위 제한 중에서 완화되는 게 뭐가 완화되는데라니까 첫 번째 건축 제한을 풀어줘요. 건축 제한을. 자, 여러분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숙박시설 지을 수 없죠. 위락시설 지을 수 없는데 제주도에 가니까 있더라고. 됐습니까? 건축 제한을 풀어줘서 그래요. 지구 단위계획으로. 이쁘게 개발하기 위해서. 그 대신에 그거는 뭘 붙이냐면요. 규제를 붙여요. 호텔을 지을 수 있는데, 야, 호텔 짓기는 지을 수 있는데, 너 호텔 지을 때, 승량간 모양으로 지으면 폭파시킬 거야. 그거 안 내줘요. 건물의 배치, 형태, 색깔, 건축선도 새로 정해요. 색깔도 정할 수 있어요. 색깔. 그래서 안토니가 파란색 지붕이 바로 그 이유예요. 그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형태도 정한다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에 가보면 건물이 좀 폼나요. 건물이. 어디 가면 그런 건물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어떤 동네 가보면, 야, 건물들이 진짜 이쁘네. 이런 것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아까 예를 든 게 삼성동을 예를 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건물이 좀 폼나잖아. 그죠? 뭐로? 지구 단위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 모양의 건물들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구 단위 계획을 내준다?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롭죠. 설계를 갖다 해야 되는데 좀 이쁘게 설계를 해야 되니까 뭐가 많이 들어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대신에 풀어준다고. 뭐를? 건폐율, 또 용적률을 풀어준다니까요. 혜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이루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다른 데보다 좀 이뻐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하고 또 뭐하고? 을 풀어줄 수가 있죠. 세 가지. 세 가지 행위 제한은 뭐하고 똑같냐면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은 똑같으니까 암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건축법상 행위 제한입니다. 건축 행위 제한 5개인데요. 첫 번째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대지는 도로에 2m 접해야 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건축법에 배울 겁니다. 두 번째 대지 제한의 적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물의 일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일조권 높이가 있어요. 건축법에 가면요, 높이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일반 높이하고 일조권 높이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공개공지 규정이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뭐냐면요, 건축법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대형 건물 같은 데 가보면 앞에 분수돼 있고 조경해서 그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늘이 져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같은 것들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누구에게나 공개가 되어 있는 휴식 공간, 공지 내지는 공원 이래 불러요. 그죠? 이걸 공개공지라고 부릅니다. 공개공지. 그 다음에 주차장법상 설치 기준이 있거든요. 야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가 완화되냐면 개수로 따지면 3개, 5개, 1개라니까 9개죠. 그죠? 그리고 국계법에서 몇 개? 3개. 국계법 행위제한 3개 뭐라고요? 건축 제한 또 그렇죠. 이거 뭐하고 똑같다고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건축법상 행위제한이 몇 개입니까? 5개죠. 5개인데 자,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자, 이거는 방법은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 안의 조경. 그래서 대지 몇 마리? 대지 2마리예요. 대지 2마리. 그죠? 높이도 몇 개? 2개. 대지 2마리가 어디 올라가 있다? 높이 올라갔어. 어디서 놀고 있다? 공개공지에서 대지가 들어누워서 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5개 외워집니다. 대지 몇 마리? 2마리. 어디에 올라갔어? 높이 올라갔어. 그죠? 각각 높이 올라갔어. 대지 한 마리는 일반 높이 올라가고요. 대지 또 한 마리는 일조권 높이 올라갔어요. 어디서 놀고 있다고요? 공개공지에서 놀고 있다. 그리고 주차장법 설치 기준 뭐야?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그래서 9개가 완화되는 겁니다. 됐죠? 9개가 완화된데가 뭐 어떻게 완화되는데? 라는 말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 완화되는 거하고 비도시에서 완화되는 게 약간 달라요. 자, 도시에서는요, 건축 제한을 풀어줘요. 건폐율을 얼마까지 완화시켜주냐면요, 150%, 1.5배를 완화시켜줍니다.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시켜줄 수 있고요. 높이 규정을 120%까지 완화시켜주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많이 나왔어요. 이건. 건축 제한을 풀어줘 안 풀어줘? 풀어주죠. 그 다음에 건폐율을 150, 용적률 200, 높이 120, 주차장 설치 기준 100%. 비도시 지역, 즉 계획관리하고 개발진흥지구로 말하거든요. 여기에서도 건축 제한을 풀어줘요. 그리고 건폐율을 얼마를 풀어주냐면 150 똑같아요.
용적률을 얼마나 풀어주냐면 200.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B도시에서는요, 높이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완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B도시에서는 높이 완화라든지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거.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도시하고 B도시에서 완화되는 규정인데, 요 중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억납니까? 예, 나죠.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별도의 행위자의 완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준주거 지역만 풀어줘요. 준주거 지역. 그래서 원래 높이가 120이죠. 근데 준주거 지역은 높이를 2배까지 풀어줍니다. 2배까지. 용적률을 140%까지 완화시켜준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건축 제한을 완화시켜주는데, 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에 있으면 아파트나 연립을 지을 수는 있는데, 계획관리지역 아닌 곳에 있으면 아파트 연립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요 안에서 이제 조금 디테일한 행위 제한들이 있고, 최근 들어서 거기서 시험 문제를 조금 지문으로 집중화시키고 있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되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시험에 출제됐겠죠. 그러니까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규정의 발굴을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게 시험의 경향이니까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죠. 그러면 어디를 이쁘게 할지를 정했단 말입니다. 규제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지구 단위 지정되고 나면 마음대로 개발을 못 할까이가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스탠바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만들 때, 지정을 하고 나면 계획을 만들 때 기간 제한을 두는 게 상식입니까? 안 두는 게 상식입니까? 그죠? 그래서 두어야 되는데, 얼마나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3년입니다. 얼마? 3년. 안에 만들어야 되고, 3년이 지나도록 계획을 안 만들죠. 그러면 그 다음날 효력을 만다? 상실시켜버립니다. 지구 단위 지정을 날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자, 다시 할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를 제한한다, 완화시킨다. 둘 다 한다. 그죠? 제한이 많다, 완화가 많다. 제한이 훨씬 많다. 자, 완화되는 게, 국회법상 완화되는 게 3개. 첫 번째 뭐라고요? 건축 제한. 그 다음, 건폐율. 세 번째, 용적률. 자, 건축법상 완화되는 게 돼지 몇 마리? 2마리가 어디 올라가가지고, 높이 올라가가지고, 어디에서 놀고 있다? 공개공지에서. 그 다음에 주차장법상 설치 기준이 완화되는데, 자, 도시에서 완화되는 거 한번 봐요. 도시에서 완화되는 거니까 건축제는 완화되죠? 네. 건축제는 완화되잖아.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 적용할 수가 있다. 건폐율 얼마까지 풀어준다고 했어요, 제가? 건폐율 얼마? 150. 용적률은 얼마요? 200. 각각 완화시켜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높이를 얼마까지 풀어준다고 했어요? 120.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기준은 몇 프로?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도시인데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준주거 지역입니다. 어디에서만요? 준주거 지역에서만 특례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요. 이거는 시험에 아직 안 나왔는데 찍힙니다, 지금. 계속 찍히고 있어요, 지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의 준주거지역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몇 프로입니까? 용적률 몇 프로야? 140.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제공하는 비용은 용적률 완화에 따르는 토지 가격 상승분 범위라고 비용 중에서 조례가 정한 비율 이상은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 복합 용도형 2번에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 역시 어디에서? 준주거 지역에서 나오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용적률 140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고 높이를 얼마까지 풀어줍니까? 200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이게 왜냐면 준주거지역이죠. 준주거지역이면 도시 아닙니까? 도시니까 원래 용적률은 얼마? 200. 높이는 얼마? 120이었죠. 근데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모든 상업지역과 중공업지역이 지정되는데 그 중에서도 준주거지역에 지정되면 역세권인데 지하철 바로 옆이거든. 그래서 거기는 용적률을 갖다 못을 탁 박아버렸습니다. 얼마라고? 140.
그 다음에 높이를 몇 배? 2배. 그래서 재개발을 하면서 고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죠? 주택 공급량을 좀 늘려봐라. 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완화를 시켜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 완화의 예배인데, 자,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요것도 지문으로 뜰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용적률을 완화해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용적률 완화를 안 해준대요. 어딘데? 라고 하니까, 1. 개발 제한구역이나 시가화 조성구역이나 공원에서 녹지나 공원에서 해제가 되든지 새로이 도시로 편입되는 구역 중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지구 단위로 지정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용적률을 완화해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시가화 조성구역이 해제되고 녹지 그다음에 공원에서 해제가 되든지 새로 도시로 편입이 되죠. 그럴 때는 우리 지구 단위로 지정은 가능한데 이때는 용적률은 완화해 주지 마라. 그리고 용적률이 더 높은 용도지구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의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구 단위로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올라가 버렸죠. 그럴 때는 용적률 완화를 별도로 적용하지 말고 그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용적률을 적용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개는 용적률 완화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문으로 놓은 적은 없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최근 시험의 경향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내는 파트들이 있거든요. 지구단위 내년에 100% 출제입니다, 이거. 내년에 100%. 작년에 안 나왔어요, 이거. 아주 이례적인데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게. 내년에 100%인데 시험에 넣어줘, 그죠? 기출문제가 워낙 많이 쌓인 곳들은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 안 냈던 곳에서 출제하는 경향들이 있다. 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외입니다, 이번에는. 도시 지역 외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완화입니다. 그죠? 도시 외에 보니까 역시 똑같네요. 건축재는 완화되네? 똑같죠? 건폐율 용적률도 완화되네? 아까 도시 외의 지역에서, 자, 봐봐. 도시 외, 비도시입니다. 건축재 완화되죠? 건폐율, 용적률. 똑같네, 여기까지는? 똑같죠, 도시하고. 근데 높이 완화 규정이? 주상 설치기는 완화 규정이 없다라고 했죠. 그걸 알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화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봐봐요.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는 지구 단위로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을 완화합시다. 다만 진짜 중요하다. 형광펜. 개발지능지구.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을 제외하고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건축 제한을 풀어주는데 아파트나 연립은 못 지어요. 형광펜. 아이고, 오랜만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처음으로 쓰는 건 아니고 맨날 형광펜을 칠해놓으니까 형광펜 칠해라니까 다 칠했는데 뭐. 함부로 쓰면 안 돼. 형광펜을 지금 많이 쓰는데 온 책에다가 막 누렇게 하는데 나중에 더 강조할 때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매직을 칠하기가 줄 칠 때도 잘 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나중에 시험장 임박해가지고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요즘 시험에 잘 냈는데 최근 들어서 시험에 계속 지금 출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건축 제한을 완화시켜주는데 개발지능지구가 계획관리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나 연립을 지을 수 있죠. 근데 계획관리지역 아닌 곳에 개발지능지구하고 있죠. 그럴 때는 아파트나 연립을 지을 수 없다. 이걸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완화에서 보면 똑같네요. 용적률 건폐율 몇 프로? 150. 용적률 200. 높이. 음수. 주상 설치 기준. 음수. 아까 했잖아. 아니라고. 그래서 이 나왔죠. 얼마 전에 나왔죠. 그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높이 규정의 120%를 완화시켜 주시다. OX. X.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주차장 설치 기준 100%를 완화시켜 주시다. OX. X. 비도시는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다만, 또 특례 규정이 또 나왔습니다. 신설입니다. 작년 신설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건폐율 얼마? 120입니다. 원래는 얼마인데? 150이죠. 근데 어디에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 못을 박아버렸어요. 몇 프로까지?
120% 범위 안에서 건폐율 완화 적용할 수가 있다. 특례 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례 규정. 그래서 요 두 가지 규정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건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줄만 쳐놓으세요. 줄만 쳐놓고 이제 문제 풀 때 한 방씩 틀리삐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런 게 있었나라고 하니까 책에 줄 쳐놓은 거지. 누가 줄 쳤지? 하면서 그때 이제 자극이 되는 거지. 자극이 되고 요 파트를 찾아가서 들으니까 자아가 지금 내가 실수하는 걸 미리 예측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는 것이.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그때 한번 제대로 정리를 했는데 문제가 또 나오지. 그럼 이제 그때 맞추는 거야. 그러면서 내 머리에 각인이 되고 그게 이제 시험 문제화 되면 득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로 나왔네요. 몇 년 지나면 지구단위 지정되고 나서 몇 년 지나면 3년이죠. 3년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단위에 대해서 관리계 결정 고시로부터 한 5년입니다. 5년 안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서 인허가 승인을 받아서 사업에 마지 않으면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에 그 다음날 효력을 만다 잃는다. 그러니까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얼마나 사업에 착수해야 된다고요? 5년.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나면 계획 만드는 건 몇 년? 3년. 5년 안에 뭐 해야 돼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은 5년 안에 뭐 해야 돼? 계획 만들어야 돼? 착수해야 돼? 착수. 계획만 만드는 게 아니야. 5년 안에 뭐 해야 된다? 착수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효력을 전부 다 잃는다. 효력을 잃으면요. 효력을 잃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고시하여야 한다. 이런 나오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지어야 돼요, 맞게.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관에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지구단위에 맞게 해라. 다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지구단위에 맞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밑에 보니까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 건물인데, 요거는 이제 해석을 할게요.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돼요. 자, 봐요. 자, 한번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곳 안에서 건물의 색깔을, 배형 색선에 있어가지고 건물의 색깔을 뭐라고 했냐면요. 야, 너 건물 지을 때 건물의 색깔은 빨간색 칠해 라고 지구단위 계획에 규정이 돼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해놨어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런데 자, 지구단위 계획에서 새로 이제 건물을 짓는 색깔들은 다 뭐가 된다? 빨간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현장 사무소를 지었어요. 현장 사무소. 이제 가설 건물이죠. 이제는 주변 지역에 홍수가 나가지고 내지는 산사태가 나가지고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재해 복구용 가설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가설 건물인데 존치 기간이 3년 이하짜리 가설 건물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주 건물을 짓기 위한 현장 사무소인 가설 건물이나 재해가 발생해서 재해를 복구하는 용도로서는 가설 건물이나 그 다음에 존치기간이 3년 이하짜리 짧은 가설 건물의 지붕 색깔도 벽 색깔도 빨간색이어야 되겠습니까? 야들은 그렇진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여기 지금 나 있는 거 이게 3년 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보세요. 존치기간이 몇 년? 3년 범위 안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존치기간 이내의 가설 건물이나 그 다음에 재복구용 가설 건물이나 공사장에 있는 가설 건물은 그죠? 철거가 예상되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상식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지구단위 내용은 끝입니다. 자, 다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지구단위계획은 2개더라고요, 2개. 간단하게 딱 1분 만에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지구단위계획은요, 관할 전부에서 일부에서 일부 관할이 있으면 요 일부에서 토지용을 합리하고 기능 정진하고 미관 개선하고 양호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관리계획.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디를 이쁘게 할지를 뭐 해야 돼? 했다고 해서 이쁘지 안 이쁘죠? 그죠? 그래서 뭐가 나와줘야 돼? 계획. 그죠? 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쁘게 할지를 정해야 돼. 2개, 딱 기둥을 딱 2개 세워야 돼. 지구 단위는 정보가 탁 들어오면 법 조문에 있던, 그 다음에 지문 1, 2, 3, 4에 있든 없든 간에 그냥 딱 자연스럽게 지정과
계획 두 개 딱 나와줘야 돼요. 그죠? 자, 지정은 어디에 하는 데니까 어디에 꿈틀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꿈틀이 중에서 어떤 지역은 지정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이름 뭔데? 정택시 어디에 놀러 가자? 공원에 놀러 가자. 정택이 몇 살? 10살. 얼마짜리? 30만. 그리고 꿈틀이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에도 지정할 수가 있고 개발진흥지구에도 지정할 수가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할 때는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50.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하고 보전관리인데 보전관리가 지구단위에 들어오면요. 전체 면적이 10만이 하면 보전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10만에서 20만이면 2만 제곱미터. 20만을 초과할 때는 10% 이내에 되고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토지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되는데 3만.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이유를 자꾸 생각해야 돼. 이유를.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이 포함되면 인구 밀도가 높아지죠. 면적이 얼마? 30만인데 초등학교 영지가 확보되어 있고 자연 보존권역이 얼마? 10만.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고 문화재를 훼손할 우리가 없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는 거예요.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할 때도 계획관리지역 가치화될 요건을 전부 다 충족해야 돼요. 면적이 얼마? 3만. 아파트 연립, 학교 영지 확보,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고 문화유산을 훼손할 우리가 없어야 되고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있으면 돼요. 산업유통은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위치하면 돼요.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지역은 도시 외의 지역에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구 이걸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했다고 해서 이뻐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뻐지는 방법 안에서는 반드시 두 개는 포함돼야 돼요. 그게 뭔데? 용기. 용이 뭔데?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기반 시설의 배치나 규모에 관한 사항은 꼭 들어야 되고 나머지 등등의 내용이 들어오면 되는데 이런 지구 단위계획의 목적 이뻐지기 위해서 행위를 제한만 하는 게 아니고 뭐하더라? 완화를 시켜주는데 완화되는 규정이 총 9개라서 국계법상 완화되는 규정이 뭐야?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법상 완화되는 게 5개. 돼지 몇 마리? 2마리. 어디 갔어? 높이. 어디서 놀고 있다? 공개공지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자 구체적 완화 범위에 있어가지고 도시에서는 건축 제한 완화되죠? 그죠? 건폐율 몇 프로? 150, 용적률 200, 높이 120.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기준 100%인데 그 중에서도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되는 준주거지역은 특례 규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용적률 몇 프로? 140에 높이는 20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도시도 완화되죠. 건축 제한 완화돼야 안 돼. 되죠? 건폐율 150, 용적률 200, 높이 엄서, 주차장 설치 기준 없는데 이 비도시에도 특례가 있더라고요. 특례로서 2개를 두고 있던데 하나 보니까 건축 제한이 있어가지고 건축 제한이 완화된다고 하면서 특례가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아파트 일부 지을 수 있는데 있어. 계획관리인데 근데 계획관리가 아닌 데서는 아파트 일부 지을 수가 없더라.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죠. 그럴 때는 그죠? 건폐율 얼마? 150이 아니고 얼마? 120 범위 안에서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이 지정되면 계획 수립하는 거 몇 년? 3년.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단위에 대해서는 얼마나 착수해야 돼? 5년. 안 하면 다음날 둘 다 효력을 상실하고 효력이 상실되면 그 사실을 뭐 해야 된다? 고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이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을 지어야 돼. 빨간색 칠해야 돼. 그런데 어떤 거는 안 해야 된다? 가설 건물인데 기간이 몇 년이야? 3년이야. 재복구용. 그 다음에 공사용 가설 건물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지구는 진짜 수험생들이 어려워한 거거든요. 다 했습니다. 니는 다 했는데, 우리는 모르겠다. 괜찮다.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자, 개발에 들어갑니다. 좀 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개발이 한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자, 한번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까지를 배우고 나면요. 5번을 배웠죠. 그럼 이제 답이 앞있어요. 계획 관련 규제는. 그죠? 근데 안 배운 게 2개야. 뭐하고? 개발사과 정비사업은 이제 개발법하고 정비법을 배웁니다.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이제? 개발행 허가. 이거 배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발행 허가를 배우고, 최근 들어서 개발행 허가 시험 문제가 좀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험 문제가 3개, 4개나, 12개 중에서 4개 나왔는가, 3개 나왔는가.
최소 지금 요즘 최소 3개 이상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개발의 파트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법, 정비법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잡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의미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쉬도록 할게요. 자, 개발행위 합니다. 뭔데?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개발 행위를 하잖아.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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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행위를 하잖아. 어디에서? 자꾸 잊어먹죠? 이게 뭐냐면, 반복이라는 걸 갖다가 단순하게 그거 아는 건데 그거 아닙니다. 시험은, 잘 들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시험은 승부를 얼마나 봐야 된다? 1분. 안에 승부를 못 보면 그게 틀린 겁니다. 시험이니까. 입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출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출력을 잘해야 되려고 그러면 2개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정리. 두 번째, 출력을 하면 첫 번째 정리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 국토의 계획 및 유행하는 법률이라는 이 글자를 갖다 할 때 자꾸 따라하면서 신경을 쓴 사람들은 국토에 대한 유형 규제를 안다고. 근데 이제 뭐 하느냐면, 이제 다 아는 거다, 제가. 몰라, 다 아는 건데 뭐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귀찮아지고. 다 아는 건데 자꾸 그래 이야기하는 거야. 자가, 봐요. 내가 수업을 하면서 이걸 6번 앞으로 계속 할 거라니까 수십 번을 반복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렇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남고, 그죠? 그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자꾸 곱씹어야 돼. 씹고 또 씹고. 원리는 이상한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씹고 또 씹고. 그러니까 숙련자는 어디서 노는 줄 압니까? 숙련자. 모든 일의 숙련은 반복에서 옵니다. 반복. 계속.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반복해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반복을 하면서 효율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TV 그거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어떤 사람 뭘 하는데 똑같은 연차가 똑같아. 5년이래.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보다 업무 효율이 2배가 높아요. 2배가. 업무 효율이 2배가 높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월급은 2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2배는 안 주지. 월급이 높겠지, 그 사람보다도.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했던 일, 처음에 입사할 때 했던 일을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고,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업무가, 속도가 붙겠죠? 근데 그 나머지 시간에 노는 거야. 다른 일을 안 하고. 그걸 사장은 본다니까요. 월급 올리지 안 올리죠? 안 올려줘요. 근데 그 남는 시간에 다른 일을 찾아서 막 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기하는 거지. 그러면 직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승진이죠. 시험에서는요, 다른 게 아니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 그게 시험 문제를 풀 때 정확도하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정확해야 되고 속도가 빨라진다니까요. 그게 자꾸 반복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규제인데 뭐에 대한 이용규제냐면 이거 써놨잖아, 지금. 국토에 대한 이용규제라고. 그죠? 그래서 개발 행위는 어디에서 개발을 할 때인데, 그러니까, 국토공간에서. 할 때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거죠. 그럼 간단합니다. 잘라 빼야 되죠. 개발 행위에서 자르면 됩니다. 개발 행위에서 자르면 되죠. 개발 행위 할 때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도시 만드는 것도 개발 행위 맞죠? 정비 사업하는 것도 개발 행위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개발행위하는 것은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우리가 그냥 저기서 개발행위 안에 그런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유형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유형화되어 있는 게 여러분 교재 162회 가면 나와요. 그래서 162회 보면 나오죠. 첫 번째 뭐 할 때 건물을 건축하거나 두 번째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세 번째 그렇지. 토지 형질 변경을 하거나 네 번째 그렇지 따라 해야 된다. 토석을 채취하거나 토지를 분할하거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를 하죠. 그죠? 요런 6가지 유형의 개발행위를 하면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뭐 받아라?
허가받아라 이겁니다. 허가받아라. 자, 허가받은 이유부터 설명드릴게요. 이제 왜 허가를 받느냐? 왜 허가를 받느냐? 이런 행위를 그냥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요, 원래 건축허가를 받으면 돼요. 근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건물을 건축할 때요, 건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지만은 무슨 허가도 받는다? 허가를 몇 개 받아야 돼? 2개요. 그거 2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봐요. 건물 건축에서 건축허가고 개발이 한데, 자, 봐봐. 내 말 합니다. 봐봐. 자, 건물을 건축하거든? 무슨 허가를 받아래? 이건 알고 있잖아. 근데 오늘 하나 또 알았잖아. 무슨 허가? 처음 알았을 겁니다, 아마. 저도 처음 한 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처음 한 시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공법을 우리 어머니 말로는 물고 나왔다 하더라고. 공법 책을 입에. 이렇게 물고 나왔다 하더라고. 신기하다고? 나는 여러분 보면 신기합니다. 그렇게 해도 어찌 못 알아듣는지. 2가지가 알아봐야 되거든요. 잘 들어야 돼. 2가지가 있는데, 허가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래서 건축법상의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가 나와요. 근데 개발행위 요건을 충족을 만약에 못 하잖아. 그죠? 그럼 개발행위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럼 꼬로 건물은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허가에서의 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하고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뭐가 다른지. 그래서 건축에서 뭐를 심사를 하냐면요. 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안정성. 야, 그 건물이 그 용도 지역에서 지을 수 있나? 일반 주거 지역인데 숙박시설 진다고? 안 돼. 일반 주거 지역인데 건생을 한다고? 돼. 건폐율 지켰니? 용적률은 지켰니? 높이는 지켰니? 주차장은 설치했니? 방화시설은 설치했니? 등등에 대한 건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안정성. 야,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이라고? 철근은 몇 개 넣었니? 벽두께는 어떻게 할 거니? 그 다음에 아파트 같으면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바닥재를 어떻게 할 거니?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게 건축물에 대해서 규제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못 갖췄죠. 그럼 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럼 개발행위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걸 심사할까 안 할까? 안 해. 그건 안 해요. 안 해. 개발행위에서 뭐를 심사하냐면요. 이 건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을 보는 게 아니고 이 건물이 건축됨에 따라서 벌어지는 주변 여건을 보는 거예요. 주변 여건. 이 건물이 들어서니까 와, 갑자기 도로가 좁아지고 교통 체증이 심해질 것 같아. 이 건물이 들어서니까 주변의 경관이나 환경 훼손이 올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안 되면 뭐는 나오는데? 근데 주변 환경과의 문제가 안 되니까 뭐가 나온다? 꼬로 건물 지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도로가 있거든요. 이 도로가 있는데, 이 준주거지역입니다. 전통적으로. 주변 지역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상가들이 막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 상가를 갖다가 한 5개를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지 면적 엄청나게 확보한 거지. 그거다가 뭐를 지으냐면 쇼핑센터를 지으려고요. 쇼핑센터. 그리고 지하에다 쇼핑센터를 짓고요. 그 다음에 1층은 우리가 슈퍼를 하고, 그 다음에 2층은 학원가를 만들고, 3층은 병의원가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이 들어서 쇼핑가와 같은 이런 형태의 건물들이 복합 건물이 들어섰다 그러면, 그죠? 도로가 넓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건물이 들어오면 도로 채증이 불보듯 뻔해, 안 뻔해요? 뻔하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내지는 화재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등과 같은 요건은 지켰다 하더라도 이 건물 때문에 도로교통 체증이 심해질 것 같고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주변 지역의 환경 훼손이 올 것 같고라고 하면 뭐가 나온다? 그렇죠.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건물은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뭐를 보는 거냐면요.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設치,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개발 행위를 하는데 왜 허가를 받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허가를 받냐면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이러니까 난개발 방지에 그 취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에 취지가 있다고요? 난개발 방지. 이런 건물이 우후죽순처럼 막 들어서면 주변 지역에 뭐를 초래할 수 있다?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한다. 어디에 취지가 있다고요? 난개발 방지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건축을 하는데 허가를 받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응? 그렇죠.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건물의 건축이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뭐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난개발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 말입니다. 고로 잘 들어야 되기부터. 뭐 때문에 허가 받아랍니까? 난개발 때문에 허가 받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반대해석을 하면 난개발 때문에 허가 받으라 했으니까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엄서가 아니고 엄서. 그러면 허가를 받을까 허용을 해줄까? 그죠?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시험은 여기서 출제합니다. 허용사항에서 냅니다. 시험은. 줄기차게 내고 있습니다. 허용사항에서. 어디서 논다고요? 허용사항에서. 그래서 봐요. 건물의 건축인데, 제발 한번 들어봐요. 건물의 건축인데, 그 건물이 법원이야. 법원. 보건소야. 건물의 건축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개발인가 받겠습니까?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쵸? 왜요?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봐요. 토석의 채취라고 했잖아. 토석을 채취한다고 했거든요. 흙, 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입니다. 자, 흙, 모래, 자갈을 채취할 때는 뭐 받는 게 원칙인데, 허가 받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산에 가가지고 등산을 갔더니만, 흙이 황토흙이 있어가지고 집에 그걸 갖다가 봉지에 넣어와가지고, 그죠? 화분갈이 할 때 조금 섞어주면, 너무 우리 집에 있는 화분이 잘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산에 있는 황토를 한사 퍼왔어요. 토속 채취 맞다, 아니다? 그럼 토속 채취가 뭔데, 그게? 라면 채취했나? 맞다, 아니다? 맞다. 근데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왜요? 그건 난개발 아니거든요. 지금 이야기한 게 시험 문제라고. 시험은 제가 말하는 구어체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걸 문어체로 바꿔서 낼 뿐이지 지금 말한 게 다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지금. 그죠? 뭐하기 때문에? 난개발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공작물을 설치할 때 허가받으라 했거든요. 공작물은 건물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을 공작물이라고 그러는데 건물이 뭐냐면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게 건물이에요. 근데 공작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는데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물들을 우리가 공작물이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담장 같은 거, 그다음에 광고판이나 광고탑, 그다음에 철탑, 그다음에 뭐 물탱크 뭐 이런 것들을 갖다 통칭해서 우리가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뭐도 공작물이냐면요. 비닐하우스도 공작물이에요. 시골에 있는 비닐하우스.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현재 자, 김포에 있는 농사 짓는 어떤 분이 자, 나는 올해 수박 농사를 지을 건데 좀 빨리 출시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거기다 수박 농사를 지으려고 오늘 비닐하우스 설치합니다. 공작물 설치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개발행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왜요? 그건 난개발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현재 시험에서 출제가 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까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고로 뭐를 초래할 우려가 없으면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되는데 그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행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요게 이제 우리가 한번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전 보세요. 공법이라는 거는요, 공법은 규제의 다리를 건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규제의 다리를 건널 때 중간에 바리케이트가 이렇게 쳐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검문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에서는요, 뭐를 내밀어야지 바리케이트 문을 열어주면 허가증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문을 툭 열어주고 통과할 수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 허가증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문을 득그덕하고 열어줄 수가 있어요. 주택을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러면 문을 열어줘요. 도로 만드는 시설 사업을 할 때는 실시계획 인가증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문을 득그덕 열어줘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막을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배운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규제의 다리를 건널 때 이 바리케이트를 쳐놨는데 이 바리케이트를 열어줄 때는요, 허가증이나 각종 인허가증을 보여주면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바리케이트 문을 갖다 프리패스로 득그덕하고 다 열어준다고 했죠.
그게 어디에서 했냐면요. 우리가 시가와 초중구역을 할 때 했어요. 자, 시가와 초중구역의 행위 제한 뭐? 도시, 군 계획 사업과 비도시 군 계획 사업으로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툭 건드리면 나오셔야 돼. 아직 괜찮아.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괜찮아.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을 겁니다. 벗고 반팔로 바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시가조정구역 툭 건드리면 여러분들이 합대창을 합니다. 도시 군 계획 사업과 비도시 군 계획 사업. 그거 하면서 제가 설명했어요. 그거 하면서. 원칙적으로 둘 다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더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바리케이트 문을 갖다가 활짝 열어준다라고 했냐면 첫 번째 뭐 할 때? 생업 관련일 때. 두 번째는 공적 행위일 때. 세 번째는 경미한 행위일 때. 이 세 개는 제가 그래서 그때 요 수업을 할 때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시면 공법 여러 군데서 활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게 뭐냐면요. 공법은요, 규제법인데 마음대로 국민의 재산권에서 규제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규제를 하냐면 공공복리 목적으로 규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목적이면 공공복리 목적이 달성이 되어 있다. 공공복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라고 하는 게, 그죠? 법원과 학계의 공통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입법 과정에서 법 조문으로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행위성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준다. 자,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그죠? 두 번째는 그죠? 세 번째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제가 뭘 말한다고 하죠? 1차 산업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2차, 3차 산업,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그죠? 이런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농림업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뭐냐면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는 생업이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에 가가지고 황토를 한사 퍼왔죠. 그죠? 그거는 경미한 행위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짓는데 법원, 경찰서, 세무서 또는 보건소를 지었죠. 건물의 건축은 맞거든요. 근데 그 건물은 난개발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공적 행위이다. 그러니까 괜찮다. 세 가지 행위성에 답을 넣으면 답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7번 보세요.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왜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개발 행위가 허가 대상이냐면 첫 번째 뭐요? 건물의 건축이나 두 번째 공작물의 설치, 세 번째 토지 형질 변경이나 네 번째 토석을 제치하거나 다섯 번째 토지를 분할하거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뭐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까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까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허가받으리 말이죠. 고로 건물의 건축이라 하더라도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면 허가받을 이유가 없고 공작물을 설치하는데 그 공작물이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없잖아. 그럴 때는 괜찮다 이 말이죠. 그게 뭔데? 라고 하니까 그 행위성이 허용되는 행위성이 첫 번째 뭐한 거? 경미해요. 두 번째는 그렇죠. 생업 관련입니다. 세 번째는 사적 행위가 뭐더라? 공적 행위가 되더라. 요 세 가지 행위가 되면 괜찮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 행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161 볼까요? 의의가 있거든요. 의의는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뭐를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다? 그렇죠?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다. 나중에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넘겨볼까요? 허가사항이 나옵니다. 허가사항. 개발 행위 허가는 Y구 나왔다. 무슨 사업?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다음의 행위를 할 때는 허가 받아야 한다.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일이에요. 도시군계획 사업의 용어를 모르면 이 부분 해석이 힘들죠. 도시군계획 사업, 진짜 수백 번 했습니다. 도시군계획 사업이 뭐야?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따르는 행위가 아니고, 다음의 행위는 허가받으라 합니다. 뭔데? 라고 하니까, 그죠? 총 6가지 행위가 나오죠?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입니다. 자, 건물의 건축은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건축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는
건축법에 따르는 건물은 빼고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죠. 옹백이나 담장, 그 다음에 광고판, 그 다음에 철탑,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에 가면, 그죠? 건물 치는데 그 탑으로 건물을 받쳐놓고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고가수조, 그 다음에, 고가수조는 물 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비닐하우스, 뭐 이런 것들이 공정물이다.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할 때. 형질 변경은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절토, 깎는 거죠. 성토, 정지, 포장인데, 자, 요거 설명 드려볼까? 절토가 뭐야? 땅깎기 돼 있잖아. 성토, 정지. 그쵸. 정지는 다지는 겁니다. 포장은 더 씌우는 거죠. 그죠? 봐봐. 자, 요런 형태의 토지가 있어요. 울퉁불퉁 돼 있어요. 그죠? 요거 형질 변경을 어떻게 하냐면요. 요렇게 하는 겁니다. 절토가 뭔데? 깎아. 성토, 쌓아. 절토 깎고, 성토 쌓고, 요렇게 해가지고 평평하게 만져. 모양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이게 형질변경입니다.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자, 절토 깎고, 성토 쌓고 했죠? 그러면 토양이 단단합니까? 연약합니까? 연약 지반이 나오죠. 그럼 다져야 돼, 안 다져야 돼? 다지죠. 그걸 뭐 한다고 이야기한다? 정지. 했죠? 그 위에다 뭐 한다? 포장. 하는 것을 뭐 한다고 이야기한다? 형질 변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냥 하면 안 되죠. 뭐 바꿔야 된다? 허가 바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도 포함하냐면요.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도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것도 뭐라는 이야기예요? 형질 변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형질 변경. 그게 뭐 받아라는 이야기입니까? 허가 받아라 이 말이죠. 근데 갈라를 보니까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뭐 한다? 제외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경작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작이 뭔데? 소용업. 아까 이야기했잖아. 원리를 다 잡아놨죠. 그 다음에 토목채취는 흙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뭐는 제한다?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한다. 라는 것은 형질 변경 목적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는 토석 채취가 아니고 형질 변경입니다. 그는 제외한다. 이 밑에다 적어놓을래요? 제외한다는 말을 갖다가 자꾸 허가 안 받는다고 해석하는 이상한 분들이 간혹가다 나와요.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에다가 밑에 쓰라고. 뭐라고? 그렇죠? 제외한다. 토석 채취가 아니고 형질 변경이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해석론을 좀 적어두시면 연필로. 이런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이죠. 분할은 뭐 한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는 거라서 하시는 거고. 건물이 있는 토지입니까? 건물이 없는 토지입니까? 건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제외하죠. 줄만 쳐놓으세요. 이거는 건축법 빼야 돼. 건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면요, 건축법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에서는 건물이 없는 대지를 분할할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인데,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어디가 빠져있네? 보전용도지역 중에서 어디가 빠져있다? 농림이 빠져있네. 농림은 괜찮네, 그러면? 왜? 생업. 농림은 생업이 너무 빠져있네. 울타리 안입니까? 울타리 밖입니까? 응?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일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서 물건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울타리 안에서 물건을 쌓아 올리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죠? 울타리를 왜 쳐요? 울타리를 치는 이유. 여러분들이 뭐 건물 짓든지 아니면 내가 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가 울타리를 치잖아요. 울타리를 왜 쳐요? 그렇죠? 소유권이 배타적으로 미치는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서는 그죠? 물건을 쌓아 올리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그건 네 자유죠. 근데 어디로 나가버리면 울타리 밖으로 나가버리면, 즉 소유권이 배타적으로 미치는 영역 범위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때는 규제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곳에서 한 달 이상 쌓아 올리면 허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5가지 행위를 꼭, 6가지 행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그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그죠? 여섯 번째는? 그렇죠. 그죠? 1대는 뭐 받으라고요? 허가 받으라. 근데 이런 행위가 뭐를 초래할 우려가 없으면? 그렇죠.
괜찮다, 괜찮다? 괜찮고, 진짜 중요한 거. 요런 행위를 하더라도,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을 하더라도, 무슨 사업일 때는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의할 때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했죠. 이게 시험에서 진짜 잘 내는 겁니다.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의할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간단합니다. 도시, 군, 계획, 사업을 왜 허가를 안 받느냐? 간단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 아이거든. 원리는 항상 똑같아. 난개발이 아이거든. 그래서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경작을 위한 형질병이, 경작이 뭔지가 나왔네요. 이것도 보충학습 볼게, 참고학습. 좀 전에 56조 1항 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질병이라는 것은, 자, 요겁니다. 56조 1항 2호가요. 됐습니까? 요걸 말합니다. 자, 요거. 조성이 끝난 농지 안에서 농작물의 재배나 농지 지력 증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 환토 정지, 그 다음에 양배수 시설의 설치 정비를 위한 행질빙으로서 다음, 요 중요한 말이에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다음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이 경작이다. 고로 다음 하나, 1, 2, 3, 4는 경작이다, 아니다. 경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적은 아예. 해석론을 적어 놓으세요. 1, 2, 3, 4 묶어가지고 경작 X. 경작이 아닌 경우. 경작이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인데요? 그렇죠. 개발인 허가를, 생업이 아니거든, 이거는. 개발인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유형의 경작은 개발인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읽어보면 이거 뭐 당연한 겁니다. 첫 번째, 인접 토지의 관계 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줍니다. 다른 데 영향을 주죠. 두 번째, 재활용 골재나 사업장에 있는 폐토양이나 무기성 온이 수질,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를 막 쏟아부어가지고 성토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골에 논막 같은 거 TV에 보면 뉴스 같은 데 보면 파니까 시커멓게 땅이 변해가지고, 그죠? 그러던 게 있는데, 그거 보니까 폐기물을 막 쏟아부어가지고 성토한 경우들 본 적 있죠? 그건 경작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면 안 돼요. 지목 변경은 한다. 근데 중요한 말 있죠. 뭐는 괜찮다? 전답 사이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답 사이는 괜찮다. 그래서 전답 사이 지목 변경은 뭐더라? 경작으로 보는 거예요. 전답 사이는 경작이다. 그 다음에 옹벽을 설치하는데 또는 2m 이상의 절토 성토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옹벽 설치나 2m 이상 절토 성토. 이럴 때는 경작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경작 아닙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가 경작이 아닌 경우입니다. 근데 봐요. 경작이 아닌 경우도 첫 번째, 인접 토지 관계 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면 경작이 아니네. 아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사업장에 있는 폐토양, 무기성 온이, 그죠? 골재 이런 걸 막 쏟아부어가 성토하는 것도 경작이 아니네. 지목 변경을 하는 것도 경작이 아니네. 근데 전답 사유로 바꾸면서 경작이네. 그죠? 그 다음에 옹벽을 설치하거나 2m 이상의 절토 성토가 수반되는 것도 경작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을 할 때는요. 변경할 때도 뭐 받는 게 원칙입니까? 변경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 변경된 사항이 경미한 사항일 때는 뭐 하면 된다? 통지하면 됩니다. 작년 얘기 나왔죠. 그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뭐 받아라? 변경 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뭐 하면 된다? 통지하면 됩니다.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통지하면 됩니다. 허가 받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사기간을 늘립니까? 줄입니까? 줄이네요. 면적을 몇 프로? 5% 범위 안에서 확대합니까? 축소합니까? 축소하네요. 그 다음에 관리 계획이나 관계 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바꿉니다.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거네, 이거.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이나 건축법에 따라서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오차를 어느 정도 허용해 주거든요. 그걸 반영하기 위한 변경은 변경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통지하면 된다 이겁니다. 통지. 됐죠? 이 정도. 그 다음에 허용사항이 나옵니다. 여러분 허용사항은 뭐가 아니란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적어라. 난개발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난개발한 게 뭔데요? 적어라. 그렇죠. 그렇지.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행위가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보게 될 건데, 좀 쉴까요? 네,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